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2월 9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8일 도쿄에서 352명, 카나가 152명, 사이타마 172명, 치바 80명, 오사카 258명, 아이치 199명, 효고 145명, 홋카이도 204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1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6만 6,635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6만 7,34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와 오사카에서 각각 9명, 도쿄에서 6명, 아이치에서 4명, 효고, 사이타마에서 각각 3명 등 총 47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2,445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458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5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35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2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29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49명으로 전체의 약 42%, 40대에서 50대는 총 111명으로 약 32%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24명, 직장 내 감염이 11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8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5명 증가한 60명, 입원 환자는 3명 증가한 185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44,355명, 누적 사망자 수는 523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8일 대규모 클러스터로 의료체제가 압박을 받고 있는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에 자위대 간호사 10명의 파견을 결정하였습니다. 北海道に対する応急的な医療支援が必要との判断に至ったことから早ければ本日中にも災害派遣により自衛隊への医療支援チームを派遣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아사히카와시에서는 8일 과거 최다인 5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6명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崩壊が進んでいるというよりもですね、もう本当に瀬戸際の状況で、247명이 감염되어 일본 내 최대의 클러스터가 발생한 아사히카와 후생병원에 다니던 임산부가 아사히카와 적십자병원으로 옮겨 출산한 후 코로나19 양성으로 밝혀지며 출산에 입회한 의사나 간호사 등 8명이 밀접 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진 14명이 자택 대기, 긴급 이외에는 10일간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ここで対応を間違えるとそれこそ厚生病院のようなクラスターになる可能性もあると思ってまして、非常に僕としては恐ろしい状況になっているなと思っています。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지사도 6일 키시방위상에게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ただその最終の正式というか、それにつきましては改めて国とも協議した上で実務的に最終調整詰めている状況です。 자위대가 파견되는 곳은 오사카 코로나 중증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일주일 뒤인 15일 가동 예정이나 운영에 필요한 130명의 간호사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미 13개의 지자체에서 26명이 파견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15일부터 중증 환자를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自衛隊が最後の手段なわけですから、最後の手段のお願いもしているので、ちょっと最終整理もした上で15日に発表したいと思います。 또한 의료 붕괴의 위기에 오사카시의 마츠이 시장도 행동 제안을 호소하였습니다. 人が動くことで感染拡大しますから、もう今年の年末年始はぜひ、ステイホームをお願いしたい。それからもう医療従事者の皆さん大変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も、コロナに年末年始関係ありませんから、大変申し訳ないけれども通常業務体制でなんとか乗り切っていただきたいと。 이날 전국에서 발표된 사망자는 47명, 1일 사망자로서는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또한 중증 환자도 536명으로 역대 최다가 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는 중증 환자가 5명 증가한 60명이 되었습니다. 医療を守るのはベッドではなく人だ。患者さん急増でですね、やはりかなり疲弊がさらに強まっている状況であります。このままではやはり医療は守れません。国にはぜひお願いしたことはやはり GoTo をはじめとした人の動きをぜひ止めていただきたい。
이렇게 계속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날 경제대책 제3탄 중 하나로서 고투 사업의 연장을 가기 결정하였습니다. 新たな成長に向けた対策を盛り込んでおり、直接の経済効果としては GDP に換算をして 3.6% 程度と見込んでおります。 고투 트래블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의 휴업수당 일부를 조성하는 고용조정 지원금 특례 조치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병상 확보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때 협력금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 교부금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번 경제대책의 전체 사업 규모는 73조 6천억 엔에 이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여행장려책, 고투 트래블을 이용한 사람이 이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도쿄대학 등의 연구팀이 고투 사업과 감염 리스크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약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투 트래블 이용자 중 2.6%가 지난 한 달 이내에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으로 꼽히는 후각 미각 이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고투 트래블을 이용하지 않은 이들은 1.7%가 후각 미각 이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환산했을 때 후각 미각 이상의 유증률, 즉 고투 트래블을 이용한 이들이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약 2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후각 미각 이상 외에도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등의 의심 증상도 이용자들의 유증률이 비이용자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보다 65세 미만의 사람에게서 코로나19 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연구팀은 고투 트래블 이용자는 이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감염 리스크가 높으며 고투 트래블이 감염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에 카토 관방장관은 GoTo トラベルの利用が直接的に新型コロナ症状の増加につながったという因果関係は断定できないこと。고투 트래블과 코로나19 증상 증가의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반응에 대해 잠시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플러스 평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이너스 평가는 듣지 않는다. 바로 아베, 스가 내각의 공통점이다. 학술적 조사 등을 하지 않더라도 악셀과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밟는다는 무모한 정책은 성공할 리 없다. 사람이 이동하는 것은 반드시 감염 리스크는 확대한다. 자신들의 형편에 맞는 해석, 왜 여행을 거기까지 옹호하는가? 니카이에 대한 손타쿠인가? 중지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목숨을 잃는 것도 적지 않았을까? 모두 여행과 스가의 책임. 의기양양한 얼굴로 당연히 지원하는 듯한 사기꾼 같은 답변하지 마라. 내년 다수의 자민당 의원이 낙선하길 바란다. 감염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억제 플랜이 나오지 않는 정부. 조심하면 괜찮다는 이상론을 거듭하지만 사람의 이동이 바이러스를 이동시키는 건 사실이다. 고투는 실패로 평가받기 싫다고 해도 의견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 재검토하여 운영하는 등 합리적 판단을 신속히 하길 바란다. 요즘은 구글이 코로나 감염, 중증자 수 등 28일 후까지 예측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관계자도 의료 붕괴가 되지 않도록 이용하고 있다. 또 경제계도 향후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는 중요한 예측을 일절 말하지 않는다. 왜 안 내는 건가? 못하는 건가? 예측 없는 대응책을 마련할 순 없잖아. 이 수준이라면 디지털청 등 형식적으로 끝날 것 같다. 아베 스가 정권에서 부정과 은폐가 버젓이 통하게 되었다. 내각 지지율도 그동안의 속임수와 미디어 압력을 보면 신용할 수 없다. 궤변을 할 수 없을 때는 답변을 피한다. 카토 씨도 책임 회피와 허위 답변 이외에 국민에게 유용한 것은 하지 않는다. 적절한 대책을 하지 않고 감염 확대와 생활 공공자를 늘리는 정부 자민당은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의원 한 사람이 연 2억 4천만 엔이나 가져가니 정치가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책임지고 그만둬라.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의 전문가도 근거에 기초한 건설적으로 유연한 고투 트래블의 방식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적하였습니다. 정부의 무모한 고투 트래블 강행 분위기 속에 이를 지적하는 데이터와 조사들이 나오는 가운데 더욱 강약 있는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인공지능을 사용한 구혼활동 지원을 내년도부터 국가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結婚の希望を叶える取り組み、それから子育てに温かい社会づくり機運の醸成の取り組み、そういった地方自治体が行っているものに対して、AI をはじめとするマッチングシステムの高度化を支援する。 결혼을 희망하는 남녀를 중개하는 서비스는 이미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이타마현과 에이메현 등 1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AI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2018년도에 약 1,500만 엔을 들여 AI 시스템을 정비한 사이타마현에서는
2019년도에 성혼한 38커플 중 과반수인 21쌍이 AI가 제안한 커플이었습니다. 내각부 관계자에 따르면 AI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전에 등록한 희망 조건에 맞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도 제한 가능하도록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령과 연봉 등 희망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궁합이 좋은 상대를 AI로 선택함으로써 결혼의 희망을 지원하고 혼인을 늘려 저출산을 막겠다는 의도이며 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금 확대를 통해 결혼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결정되었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00년에 약 80만 건이었던 혼인 건수는 2019년에는 약 60만 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5월에 가기 결정한 저출산 사회대책 요강에서는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미혼과 만혼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세 이하의 신혼가구라면 최대 60만 원의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혼가구에 대한 비용보조 확대 검토를 진행한 정부는 혼인날의 연령이 부부 둘 다 30세 이하의 경우 최대 60만 원을, 39세 이하의 경우 최대 30만 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현재 34세 이하 최대 30만 원의 조건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구 수입 조건도 약 480만 원 미만에서 약 54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의 가입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의 날 행사 연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하는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한국의 수출 확대 노력을 중시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TPP 참여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은 이전부터 TPP 참여를 검토하였지만 복수의 한국 언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카토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TPP는 높은 표준에서 균형 잡힌 21세기형 룰을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라도 다양한 이코노미의 관심 표명은 환영한다. 한편 TPP는 시장 접근의 면에서도 룰의 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수준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TPP에 대해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지난달 참여의 의욕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각부가 8일 발표한 2020년 7월에서 9월기 GDP 개정치는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로 전기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이런 페이스가 1년간 계속된다고 가정한 연율 환산으로는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1월 공표의 속보치로부터 상향 조정되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후 최악의 침체였던 4월에서 6월기로부터 반동의 측면이 큽니다. 약 5년마다 GDP 기준 개정을 실시하여 7월에서 9월 법인기업 통계 등 최신 통계를 반영하고 속보치를 수정한 결과 개인 소비는 전기 대비 5.1% 증가로 속보치의 4.7% 증가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오락가 외식 등의 지출이 새로운 통계 데이터의 반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설비 투자는 2.4% 감소하며 속보치의 3.4% 감소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공투자는 0.5% 증가, 수출은 7% 증가로 속보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 경기 실사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명목 GDP는 5.5% 증가, 연율 환산으로 23.9%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설비 투자는 계속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실적 악화와 장래 불투명감 고조 등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아직 정체 상태이다라고 지적하며 감염 확대가 개인 소비와 생산 설비 투자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정 접속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엔 유명 가수 굿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유출입니다. 인기그룹 에그자일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LDH 재팬은 8일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숍 엑자일 트라이브 스테이션 온라인샵이 누군가로부터 부정 접속을 당해 약 44,600명분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속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11월 27일 시점에 적어도 209명의 카드가 부정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10월 15일 일부 카드사로부터 카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이 사이트를 정지하였으며 그 뒤 8월 18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규 카드 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카드 번호를 변경한 사람의 명의인과 번호, 보안 코드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정보로 11월 27일까지 적어도 209명의 신용카드 정보가 부정하게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회사는 경찰에 상담하며 대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이번 사태를 엄숙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